억대 뇌물과 별장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학의 전 차관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에 벌금 7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관련자들의 증언과 사진으로 공소 사실이 입증되는데도 범행 전체를 부인하고 있다며 중형 부형 이유를 밝혔는데 김학의 전 차관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왔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안다고 인정했지만 별장에 간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기억이 없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검찰이 원주 별장에 가지 않은 것이냐라며 집요하게 신문하자 김 전 차관은 아무도 나를 안 믿는다. 집사람도 그냥 별장 갔다고 해라 라고 말한다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김 전 차관은 책상을 치며 엎드린 채 수분간 통곡해 재판이 5분간 휴정되기도 했습니다. 최고 진술에서는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병약한 아내를 곁에서 보살피며 조용히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라고 호소하기도 했는데 김 전 차관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22일 오후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사실은 김병민 박사님, 김학의 전 차관이 어제 법원에서 사실은 예상치 못한 모습을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책상에 엎드려서 5분간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내 아내도 나를 믿지 않는다. 저는 김학의 전 차관이 사실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국민들에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영상물 이런 부분들이 벌어진 건 사실입니다. 근데 김학의 전 차관의 개인적인 상황으로 보게 되면은 통곡하고 오열할 정도의 그런 심정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애당초에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문제를 집중 수사하게 되면서 지금은 별장 성접대 뇌물에 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그 당시 나왔던 얘기들이 뭡니까? 특수강간, 그러니까 성폭행을 했던 굉장히 파렴치한 인간으로서의 그러한 피해 사실 등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사실은 언론을 통해 공개됐고 그러한 내용들이 사실인 것처럼 또 보도가 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에게 이 원주에 있었던 별장의 성접대라고 하는 부분들만 가지고서도 이미 인생 전체가 본인 가족들을 생각했을 땐 파탄났다라고 생각할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마 관련된 사건의 진실들은 재판의 결과로 아마 명명백백하게 국민에게 드러날 겁니다. 근데 그러한 내용들을 조국 전 장관 사태를 보면서 피해자의 인권 문제를 많이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김학의 전 차관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에 대한 명확한 사법적 판단 처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혹시나 정치적인 상황이라든지 뭔가 다른 목적으로 있었던 내용들과 전혀 있지 않은 사실들을 같이 폭발적으로 뭉텅이로 엮어놓은 것은 아닌지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필요한 지점으로 보거든요. 네. 저는 재판부에서 있었던 사실들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판단을 할 것이라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지은 죄가 있다면 지은 죄값을 김학의 전 차관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가 통곡을 하면서 울 수밖에 없었던 저간의 배경에는 무슨 사건들이 있었는지도 한번 짚어볼 대목이라고 봅니다. 예.